네, 본격적으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섹터가요. 계속 이 시장 안 좋을 때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 FDA 승인 기대감, 뭐 기술 이전 너무 많은 이슈들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 챙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한올 바이오 파마도 역시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일단 전략부터 짜고 가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시장이 계속 안 좋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좀 잘 돌파를 하고 탈출을 해야 될 건데 올라오길 바라야겠죠. 근데 당분간은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되는 게 FOMC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열리게 될 건데요. 이번 달 올해 말이죠. 9월과 11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고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가 흔들리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는데 금리 인하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다시 IP주들에게 약간 조금 밀리면서 소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야 되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 자리는 박스권 자리입니다. 박스권 자리에서의 위아래 고점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아서 약간 조금 힘든 모습이었지만 크게 밀리진 않고 오히려 다시 한번 반등 실마리를 보여주니까요. 다시 기대를 갖고 홀딩하시고 전고점 넘어가면서 4만 원 돌파하고 그 이상 갈 수 있는 그림을 기다려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어서 명문제약이 지금 가격을 아주 날을 세워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문제약도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명문제약의 매물벽 자체가요. 작년 1월, 작년 초, 그다음에 재작년 말에 해당하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가격대 구간이요. 한 2,600원대부터 해서 막 3,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가장 두꺼운 매물벽이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어제 하다가 좀 못했죠.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크게 올라간다면 저 멀리 보이는 21년도 때 박스권에 해당하는 자리 5,000원대 부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도하실 건 없고 우선 차분하게 지금 현재 구간대만 돌파가 나온다면은 공간 자체가 갭으로 떠버립니다. 빠르게 5,000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매도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심주로 또 승부주로 보이셨던 CCS, 어쨌든 초전세 관련된 이슈로 저번 주에 조금 좋은 모습 보이다가 121선을 돌파하려나 싶었는데 지금 그 밑에서 또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마가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CCS는 초전도체 이슈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슈가 생겨요. 차트 크게 펼쳐서 보면은 최근 바닥을 다지면서 나름의 좀 작지만서도 W자 패턴을 보이는 시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게 두 번째 바닥을 체크한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두 차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큰 하락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241선을 타면서 다시 한번 가고 있는 모습이라 주봉상으로도 보자면은 바닥 자리 지나면서 올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재 자리에서 보자면 당연히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간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이죠. 이 구간대 자체를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일전에 보면 7월 초, 7월 8일과 7월 11일 날 대규모의 거래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7월 23일과 7월 24일도 대규모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네 번의 거래량, 5번이나 보겠네요. 그 다음 날까지 7월 25일까지도 500억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뭔가 조금 매집하는 듯한 모습들이 형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재는 급하게 매도하실 건 없고 한 번에 큰 되돌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거니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분하게 대응해보자 홀딩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CCS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이름을 올렸을지 시간의 특징주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SG, 동훈아나텍, 삼표시멘트, 현대약품, 그리고 푸드나무 있었는데요. 장 마감 한 20분 전에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상한가 직행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의 대응 전략도 이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추가적으로 오늘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그 SG 같은 경우 포스코인터가 SG와 손잡고 우크라이나 아스콘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굉장히 뜨겁습니다. 젤런스키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트럼프를 만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전체 시장에서 뭐 SG뿐만 아니라 뭐 SY 스틱 같은 경우도 SY 라인들도 좀 바닥에서 좀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나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특히 뭐 걱정할 건 없다. 이게 11월까지 이슈는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아니면 내년 초에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체가 종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동훈아나텍도 시간으로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 많이 빠졌지만은 시간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첫 타액으로 당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타액이요, 침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기술이구나 싶었는데 이거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40조 시장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삼프시멘트인데 이 시멘트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시간으로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대응댐 14개를 짓는다고 합니다. 14년 만에 이렇게 많이 짓나요? 이게 한동안 이슈가 될 겁니다. 시멘트 관련주들이랑 그다음에 4대강 관련주 있죠. 이 종목들이 당분간 시장의 테마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계속 유의 깊게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장 거래량이 조금 많이 올랐던 좀 특징주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말씀해 주신 SG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알테오젠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성장주는 이렇게 성장해야 되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엄청나게 잘을 잰 듯이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산토스 관련된 기술 수출 계약건은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건이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밤에 이제 머크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머크가 어제 올해 성장세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머크가 알테오젠과는 상관은 있지만 머크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알테오젠이 빠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물음표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크하고 알테오젠의 그 상관관계는요. 키도르다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서로 기술 주식이 되면서 이게 4%에서 5%에 대한 매출을 알테오젠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판매량에. 근데 이제 어제 실적을 열어보면 시장에서 예상할 때는 2028년도에 분기별에 10조 매출이 달성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벌써 한 분기 만에 10조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제가 지금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머크의 전체적인 하락으로 걱정하실 텐데 근데 또 열어보니까 더 깜짝 실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시장에서. 예, 머크에코가 이제 어제 한 10% 가까이 빠졌어요. 정확히 9.8%까지 빠졌고요. 빠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실적은 뭐 괜찮게 나와서 좋았지만 이게 올해 전체 실적 가이던스가 이전보다 좀 하향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향을 받고서 좀 빠졌던 건데 사실 뭐 크게 동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찌됐든 간에 원체 높았었던 실적 가이던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바꾼 것뿐이다. 그렇다고 크게 내린 게 아니고요. 살짝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선 신고가 패턴으로 돌려 세웠어요.
참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 자체가 지난 수요일 날 나왔었고 다시 한번 조정받다가 재반등 나오면서 또 상승을 좀 줍니다. 이게 뭐 히알루로 니다제 같은 경우 이슈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주셨던 산토스 바이오시밀러 이슈까지 같이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거칠 게 없다. 뭐 수급 상황으로도 살펴보자면 잠깐 보시자면요. 외인 기간 할 거 없이 그냥 바쁘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동안은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부터 해서 신고가 패턴을 돌려 세웠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급하게 매도 대응을 한다면 큰 음봉 2개는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바닥에서 한 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꽤나 많이 올라갑니다. 바닥에서 올려칠 때마다요. 흑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전에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약 70%가량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20%가량 올라 있는데 이전에 한번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마다 50% 이상씩 올랐다는 거. 그렇다면은 이게 가격적으로 보건데 뭐 한 40만 원대까지도 열려 있지 않나 아니면 30만 원 후반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차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어저께 또 테슬라 또 모건 스탠리 영향으로 또 2차전지뿐만 아니라 ESS 쪽도 좀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좋은 모습 보였고 유니테크노 역시나 또 깊은 양봉을 세우면서 조금 마감을 했는데 근데 또 오늘 테슬라발 또 이슈가 있는데 이게 뭐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서 큰 영향 없어 보이는데 대표님이 조금 트레이딩 전략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180만 대 리콜 소식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2차전지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제가 정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해리스 후보가 지금 이상하게 나와 좀 앞서는 느낌이 나요. 우리가 느낄 때 실적으로 좀 그러하기도 하고 유명한 역사학자 90% 이상 확률로 맞췄었던 그분의 내용은 뭡니까? 네, 역시나 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현 정부인 민주당 쪽으로 표가 조금이나마 더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공화당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현 추이상으로는 2차전지주들은 당분간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넥스트라 1조 ESS 공급 기대감이고 그 기술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진전 있게 터졌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은 다음에 되돌린 모습이 나왔어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가격대 위부터 해서 매물벽 자체가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윗꼬리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겁니다. 차트를 더 뒤로 당겨봐도요. 고점 자체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려 세우면서 6,000원대까지 빠르게 올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갭으로 뜨는 모습은 나와요. 매물폭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러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장의 단기 추이에서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일단 현금 확보하시고 추후에 다시 상승이 나올 때 맞춰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G가 될 것이냐, 유니테크노가 될 것이냐, 알테오젠 이 셋 중에 승부주는 어떤 종목에 나올까요? 오늘 승부주는요 다른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번 이제 거래 덕대가 승부주를 가지고 나오기엔 좀 애매하고요. 또 오늘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제가 시프트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프트업을 들고 나왔고요. 시프트업의 올해 예상 실적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좀 밀려 내려왔지만 경기 방어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바닥에서 되돌리는 모습으로 그림이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발 판호 이슈를 볼 수 있는데 이미 텐센트와 파트너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샤오이마 텐센트 수석 부사장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을 해놨습니다.
조만간 일이 있을 겁니다. 판호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서 그에 따른 또 한 번의 급등 가능성이 있으니 시프트업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가능한 조정받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 나오면 1차적으로 72,000원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까지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라운드 승부주 먼저 만나봤습니다. 시프트업인데요. 어제는 좀 올라오면서 NC소프트를 꺾고 시총 3위에 자리를 좀 올리기도 했습니다. 텐센트 파트너사로서 일단 실적이 탄탄하다라는 장점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서 역할도 잘 할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72,000원, 손절가로는 6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 텐데요. 일단 안내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6시에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 부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서울경제TV 유튜브로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라운드 승부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요. 2라운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